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이큐티 코퍼레이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EQT라는 에너지 기업을 둘러싼 여러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 기업이 가진 어떤 기회 요인들,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QT. 사실 요즘 에너지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EQT를 그냥 단순히 천연가스 회사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요. 이 거실 경제의 큰 흐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들, 또 기업 내부에서는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복잡한 유기체다. 이런 관점에서 함께 이해해 보는 겁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기업 하나를 봐도 사실 그 주변 환경이랑 같이 봐야 제대로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 어떤 건가요? 번스타인, 소시에테 제네랄 그룹, 여기서 EQT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위 등급, 아웃퍼폼이죠? 네, 아웃퍼폼. 이걸 재확인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72달러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72달러요. 현재 주가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목표치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어떤 기대를 담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EQT를 둘러싼 외부 환경, 그러니까 거시적인 요인들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겠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 지정학적인 변수들, 또 경제 여건이나 사회적인 변화, 기술 발전 같은 큰 틀에서 EQT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여기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천연가스 가격이라는 게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최근 몇 년 보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컸죠. 맞습니다. 뭐 유럽 에너지 위기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지정학적 사건들이 터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었고요. 이런 큰 배경 속에서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 에팔레치아 분지의 가스 가격 상승세가 지금 EQT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에팔레티아 분지요? 거기가 EQT한테는 핵심 지역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EQT의 주요 천연가스 자산이 바로 이 에팔레치아 분지에 밀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스 가격이 오른다는 건 곧바로 EQT의 매출이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그 지역 가격이 특히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료에서 제시된 그 68%라는 매출 성장 전망치. 이거 정말 놀라운 숫자거든요. 68%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단순히 가스 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가스 가격 상승 효과도 분명히 크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일단 글로벌 수요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고 또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수출되는 물량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아, LNG 수출 증가도 한몫했군요. 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기 순환에 따라서 산업 수요가 변동할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될지는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68% 성장 전망 정말 인상적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근데 이런 단기적인 호황 이면에는 좀 장기적인 고민거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해야 한다, 탄소 중립 달성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에너지 전환 이슈? 네. 그래서 청정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관련 기술들, 뭐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EQT처럼 천연가스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은 이건 어떤 도전이자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 부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사실 양면성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천연가스가 석탄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적으니까 소위 가교 에너지원, 영어로는 브릿지 퓨얼이라고 하죠. 네, 브릿지 퓨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각이 많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EQT에게 유리한 지점입니다. 당장은 그래도 수요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도전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또 에너지 저장 기술, ESS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천연가스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시간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EQT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천연가스 잘 팔린다고 거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그러니까 CCUS라고 부르는 기술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저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로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EQT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혹은 생존 자체가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정말 큰 숙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 환경 요인들은 이 정도로 보고 EQT 내부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강점, 경쟁력은 뭘까요?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그 에팔레치아 분지에 집중된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 그리고 생산 능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EQT 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가스가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단순히 매장량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에팔레치아 분지의 핵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 지역에서 대규모로 생산을 하니까 가스 1단위를 뽑아내는데 들은 비용, 즉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아,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고요. 둘째로는 그 지역에 이미 파이프라인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려면 처음부터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데 EQT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거죠.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EQT가 괜히 미국 최대 천연가스 생산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 아니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단순히 땅 파서 가스만 캐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사업들도 좀 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아, 네. 미드스트림이나 마케팅 쪽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파이프라인 용량을 관리해 준다거나 아니면 가스 가격 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해지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한다고요. 이런 사업들이 EQT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사업들이 EQT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스크 해지 서비스라는 건 선물 계약 같은 금융 기법을 활용해서 미래에 판매할 천연가스 가격을 미리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아, 미리 가격을 정해놓는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EQT가 받는 타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천연가스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런 위험 관리 능력이 기업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용량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가스를 많이 생산해도 시장까지 운반할 파이프라인이 없거나 부족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운송이 안 되면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생산된 가스를 안정적으로 소비자나 발전소 같은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 미드스트림 역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운송, 판매, 위험 관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네요. 내부 역량 이야기하면서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글로벌 커넥트, 메가건이요. 아, 네, 그거 정말 큰 딜이었죠. 자료 보니까 매각 규모가 약 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던데요. 네, 맞아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원래 통신 인프라 자회사였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큰 금액에 매각한 게 EQT에게는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핵심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점입니다. 핵심 사업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EQT 경영진의 전략적 유연성과 선택과 집중의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글로벌 커넥트 매각은 EQT가 앞으로 핵심 사업,
즉 천연가스 사업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결정입니다. 아,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매각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가격을 받고 성공적으로 매각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게 된 거죠. 이 결정 하나만 봐도 EQT가 현재 시장 환경 변화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자본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분할지를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현금이라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럼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지가 EQT의 미래 가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질문이죠. 이 막대한 현금은 EQT에게 정말 강력한 재무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자료에서는 핵심 사업에 다시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던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말씀하신 대로 핵심 사업인 천연가스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 유망해 보이는 가스전을 추가로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생산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신기술에 투자한다거나 혹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CCUS 같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재투자할 수도 있겠죠.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요. 사업 자체를 더 키우거나 고도화하는 방향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걸 보통 주주 환원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배당금을 늘려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EQT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하는 자사주 매입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통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죠. 아,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매각 대금은 EQT가 향후 몇 년간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결국 경영진이 이 자금을 얼마나 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정말 중요한 결정이 남아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EQT가 가진 강점과 기회 요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약점과 위험 요인도 존재하겠죠. 물론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역시 아까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천연가스라는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EQT의 운명은 사실상 천연가스 가격의 등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정말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실적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거죠. 아까 해지 전략을 쓴다고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네, 헤지라는 게 단기적인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장기간에 걸쳐서 구조적으로 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에 대한 높은 노출도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EQT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리고 자료 후반부에 좀 흥미로운 비교가 나오던데요. 어떤 비교 말씀이시죠? EQT 같은 이런 에너지 주식을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소위 AI 주식들과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갑자기 AI 주식이 왜? 그 부분, 네. 이것은 EQT가 처한 또 다른 현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의 상대적인 매력도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섹터는 전통적으로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순환주로 분류되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같이 오르고 나쁘면 같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경제 호황기에는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오르지만 반대로 불황기에는 수요가 줄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죠. 그리고 성장의 폭발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꾸준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네. 반면에 AI나 다른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아예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고 정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온통 이런 미래성장 기술주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EQT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EQT가 직면한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어떤 트렌드 변화 속에서 오는 상대적인 매력도 저하 가능성이군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이제 외부 환경, 내부 역량,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까지 쭉 훑어봤으니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와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숫자를 좀 봐야죠. 자료를 보면 시가총액이 30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0조 원 정도 되는 큰 규모고요. 그리고 강력한 재무 건전성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강력한 점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부채가 적다, 뭐 이 정도 의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강력한 재무 건전성 점수는 단순히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즉 현금 흐름 창출 능력, 그리고 단기적인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지, 즉 유동성, 또 얼마나 수익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건전한 이익률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수가 높다는 것은 EQT가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재무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가스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버텨낼 수 있는 완충력, 즉 맷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위기 대응 능력이 좋다는 뜻이네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커넥트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런 재무 건전성은 더욱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렇군요.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번스타인이 제시한 목표 주가 72달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72달러?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닐 테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목표 주가 72달러는 현재 EQT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 예를 들면 당분간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 그리고 글로벌 커넥트 매각과 같은 성공적인 자산 구조 조정의 효과, 또 이를 바탕으로 한 견조한 매출 및 이익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가정들이 녹아있는 수치라고 봐야겠죠. 여러 긍정적인 가정들이 깔려 있는 거군요. 네, 물론 이런 목표 주가라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분석 모델이나 사용하는 가정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72달러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나 다른 증권사들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번스타인의 전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를 들어 특별히 더 낙관적인 편인지 등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번스타인은 EQT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에 담긴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EQT는 현재 아주 유리한 천연가스 시장 환경을 등에 업고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에너지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에팔레치아 분지에 있는 막대한 자산과 생산 능력이라는 어떤 본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글로벌 커넥트 매각이라는 아주 성공적인 전략적 결정을 통해서 단기적 또 중기적인 성장 동력과 재무적인 유연성까지 확보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이죠. 특히 그 글로벌 커넥트 매각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재무적인 이득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EQT가 앞으로 핵심 역량인 천연가스 사업에 더욱 집중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재무 구조는 더욱 탄탄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명확한 방향성을 시장에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선제적인 대응. 네, 현재 EQT는 분명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 밝은 전망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죠. 네,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둬야죠. 첫째는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에너지 가격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입니다. 이건 뭐 EQT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EQT의 실적과 주가는 이 가스 가격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할 수 없는 에너지 전환의 압력입니다. 천연가스가 과연 언제까지 가교 에너지원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EQT가 이 거대한 전환기에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아까 AI 주식 비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EQT가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 단기, 중기,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EQT는 명확한 기회와 뚜렷한 리스크가 아주 흥미롭게 공존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EQT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 실적이나 주가만 볼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큰 흐름과 지정학적인 변수들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기업 내부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경영진의 전략적인 판단에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재무적인 안정성, 성장 잠재력, 그리고 내재된 리스크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깊이 들여다본 EQT 사례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EQT처럼 특정 산업,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말이죠. 현재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시장 호황이라는 기회와 저 멀리 보이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장기적 구조 변화의 흐름,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혹은 천연가스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품 가격에 기업의 운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본질적인 위험을 여러분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현명하게 반영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